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에서 비트겟이 곧 막힐 수 있다는 얘기 들으셨나요? 어느 날 갑자기 접속이 끊기면 내 코인, 내 달러가 잠시 멈춤이 아니라 진짜 묶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산을 빨리 옮기는 길부터 잡아드리겠습니다. 이미 한국에서는 미신고 해외 거래소 앱들이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다운로드가 막히고 업데이트도 차단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냥 불편한 수준이 아니라 다음 단계는 접속 제한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비트겟을 쓰는 분들은 지금은 되는데요 라고 하시지만 이런 건 늘 예고 없이 바뀝니다. 오늘 밤, 내일 아침 한번 막히면 그때는 손이 떨리면서 판단이 흐려지거든요.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비트겟에 두신 자산은 신속하게 다른 곳으로 분산하거나 개인 지갑으로 빼두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늦을수록 선택지가 줄어들고 마음은 더 급해집니다. 이번 흐름은 한국 금융당국의 압박이 커지면서 굴러가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앱 하나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접속 경로 자체를 좁히는 방향으로 간다는 점이 이유를 정확히 짚어보면 첫째, 금융정보분석원, 줄여서 FIU의 비트겟이 가상자산 사업자, 즉 VASP로 정식 신고가 되어 있지 않다는 부분이 큽니다. 둘째는 구글 정책입니다. 한국 쪽 요청에 따라 미신고 해외 거래소 앱을 플레이 스토어에서 퇴출시키는 쪽으로 결정이 났고, 그 결과로 설치와 업데이트가 동시에 막힌 겁니다. 여기에 세금 이슈도 겹칩니다. 국내 거래소 쪽은 앞으로 과세가 붙을 예정인데 해외 거래소는 세금을 걷기가 상대적으로 어렵다 보니 당국이 더 강하게 조치에 나섰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기존 이용자분들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이미 설치된 앱은 당분간은 돌아갈 수 있어도 업데이트가 막히면 보안 패치도 못 받고 기능도 멈춥니다. 게다가 앱이 꼬여서 삭제 후 재설치가 필요할 때가 있는데 지금은 플레이 스토어에서 내려받기가 막힐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앱도 없고 업데이트도 없고 그때부터는 우회든 이전이든 훨씬 더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다음 단계로 접속 자체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앱이 열리던 날이 갑자기 로딩만 뜨는 날로 바뀌는 건 순식간입니다. 그래서 미리 움직이는 게 가장 안전한 쪽은 비트겟에 있는 자산을 개인 지갑으로 출금해 두는 겁니다. 거래소는 편하지만 이런 변수 앞에서는 내 지갑이 가장 강한 방패가 됩니다. 출금할 때 초보자분들이 제일 많이 실수하는 게 주소는 맞는데 네트워크가 다른 상황입니다. 같은 코인이라도 네트워크 선택이 다르면 입금이 안 보일 수 있으니 출금 전에 상대 지갑의 네트워크부터 확인하세요. 저는 항상 소액으로 한번 테스트 전송을 먼저 권합니다. 작은 금액이 정상 도착하는 걸 확인한 다음 나머지를 보내면 마음이 훨씬 편해집니다. 급할수록 한 번 더 확인하는 게 결국 더 빠릅니다. 주소를 복사했으면 앞 4자리, 뒤 4자리만이라도 눈으로 다시 맞춰보세요. 사람은 긴 문자열을 믿지 못합니다. 눈으로 확인하는 3초가 며칠짜리 후회를 막아줍니다. 다른 거래소로 옮길 계획이라면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옮길 거래소에서 입금 주소를 만들고 그 주소로 비트겟에서 출금하는 겁니다. 반대로 하면 어디로 보내지 하다 시간이 새버립니다. 그럼 우회하면 되지 않나요? 라는 질문도 많이 하시죠. 어떤 분들은 앱을 삭제하고 외부로 들어가면서 VPN을 켜기도 합니다. 가능할 때도 있지만 보안 위험과 법적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점은 분명히 알고 계셔야 합니다. 우회 접속은 단기 처방일 뿐 장기 해답이 아닙니다. 특히 급할 때는 가짜 앱, 피싱 링크, 이상한 확장 프로그램에 걸릴 확률이 확 올라갑니다. 그래서 저는 우회보다 이전을 더 추천드립니다. 신규 이용자분들은 더 답답합니다. 플레이 스토어에서 설치 자체가 안 되니 시작도 못하고 웹사이트 접속도 제한될 수 있어 진입 장벽이 높아진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국내 거래소로만 가면 해결이냐? 이것도 현실적으로는 아쉽습니다. 국내 거래소는 레버리지 사용이 불가능하고 수수료가 더 높게 체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추후 세금까지 붙는 흐름이라 단타나 선물 위주로 하시는 분들에겐 국내 거래소가 매력적인 대안이 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내 거래소 사용을 적극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 많은 분들이 실제로 이동하고 있는 거래소 5곳을 제가 비교 분석해 두었습니다. 그냥 이름만 나열한 게 아니라 쓰는 사람 입장에서 바로 판단되게 정리해 놨습니다. 공통 조건이 있습니다. 원화 입금이 가능하고 한글 지원이 되고 수수료가 비교적 저렴한 곳들입니다. 그리고 가입만 해도 $100를 지급하는 이벤트가 있는 곳도 그 5곳의 장단점과 가입 순서, 입금 동선까지 고정 댓글에 한 번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지금 영상 보시고 바로 아래 고정 댓글부터 확인해 주세요. 시간이 선택지를 만든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이제부터는 선물 거래의 기본 단타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언제 롱을 잡고 언제 숏을 잡아야 하냐, 이게 제일 헷갈리시죠? 오늘은 그 기준을 아주 쉽게 잡아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는 변동성이 미쳤다고 느껴질 정도로 그래서 아무 때나 들어가면 운이 아닌 이상 흔들립니다. 핵심은 진입 타이밍을 내 편으로 만드는 겁니다. 먼저 용어부터 정리하겠습니다. 롱 포지션은 가격이 오를 거라고 보고 들어가는 매수 쪽 베팅입니다. 반대로 숏 포지션은 가격이 내려갈 거라고 보고 들어가는 하락 쪽. 선물 거래에서 자주 나오는 단어가 레버리지죠. 내 돈이 10이라도 10배로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 확대경 같은 건데, 확대경은 장점만 키우는 게 아니라 작은 흔들림도 같이 크게 보이게 만듭니다. 그래서 초보일수록 레버리지는 잘 보이게가 아니라 살아남게 쓰셔야 합니다. 너무 크게 잡으면 한 번 흔들릴 때 손이 먼저 나가고 계획이 아니라 감정으로 매매하게 됩니다. 단타는 속도가 아니라 질서입니다. 내가 어디서 들어가고 어디서 나올지, 그리고 틀렸을 때는 어디서 멈출지까지 머릿속에 그림이 있어야 합니다. 그림 없이 누르면 그건 거래가 아니라 버튼놀이입니다. 처음엔 시간봉이 헷갈리시죠? 저는 큰 방향은 1시간봉, 타이밍은 15분봉 정도로 보라고 합니다. 큰 파도와 작은 파도를 같이 보면 쓸데없는 흔들림에 덜 속습니다. 그리고 차트에서 가격이 자주 멈추는 구간이 지지와 저항입니다. 같은 자리에서 여러 번 멈추면 사람들의 기억이 쌓인 겁니다. 롱은 지지 위에서, 숏은 저항 아래에서 힘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타에서 진입은 돌파 순간보다 돌파 후 되돌림이 편할 때가 많습니다. 급하게 추격하면 고점에서 잡기 쉽고, 한번 숨 고르고 잡으면 손이 훨씬 차분해집니다. 이제 롱을 언제 잡느냐? 첫 번째는 차트에서 강한 상승 흐름이 보일 때입니다. 고점이 점점 높아지고 조정이 와도 다시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면 롱이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또 많이들 듣는 신호가 골든 크로스입니다. 50일 이동평균선이 150일 이동평균선을 위로 뚫고 올라가면 기술적 분석에서는 강한 상승 신호로 해석하는 경우가 다만 골든 크로스는 시작벨이 아니라 확인 도장에 가깝습니다. 이미 분위기가 좋아진 뒤에 찍히는 경우도 있으니 무조건 따라 들어가기보다 추세가 이어지는지 같이 보셔야 합니다. 거래량이 받쳐주면 더 좋습니다. 가격이 오르는데 거래량도 같이 늘어나면 시장 참여가 살아있다는 뜻이고 상승이 더 강해질 여지가 있다는 근거가 됩니다. 반대로 가격은 오르는데 거래량이 말라가면 누가 밀고 올리는 느낌이 약해집니다. 그때는 조정이 올 수도 있겠다고 한번 속도를 줄이는 게 단타에서는 큰 차이를 만듭니다. 그리고 뉴스 체크는 필수입니다. 규제 완화 소식, 큰 기관 투자자들의 진입,
비트코인 ETF 승인 같은 긍정적인 재료는 가격을 끌어올리는 불쏘시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뉴스만 보고 달리면 뒷북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뉴스가 나오면 차트가 그 소식을 인정하는지부터 확인합니다. 가격과 거래량이 같이 반응하는지 보는 거죠. 이제 숏은 언제 잡느냐? 차트가 명확한 하락 추세일 때입니다. 저점이 계속 낮아지고 반등이 와도 이전 고점을 못 넘기면 숏이 유리한 구간이 될 수 있습니다. 기술적 분석에서는 데드크로스도 봅니다. 50일 이동평균선이 150일 이동평균선 아래로 내려가면 하락 신호로 해석할 수 있고 시장 분위기가 꺾였다는 힌트가 됩니다. 숏 구간에서 초보자분들이 자주 하는 착각이 있습니다. 많이 떨어졌으니 이제 오르겠지 이 생각이죠. 하지만 하락 추세는 생각보다 오래 갑니다. 추세가 꺾였다는 증거를 보고 움직이셔야 합니다. 거래량도 같이 봐야 합니다. 가격이 억지로 오르는데 거래량이 줄어들면 상승 힘이 약해졌다는 뜻일 수 있고 그 뒤에 하락으로 꺾일 가능성을 높게 봅니다. 반대로 가격이 내려가는데 거래량이 갑자기 터지면 공포가 한 번에 분출되는 구간일 수 있습니다. 그때는 숏을 더 들고 갈지, 일부 정리할지, 욕심과 계획을 분리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부정적인 뉴스는 하락의 기름입니다. 규제 강화, 해킹 사고, 주요 국가들의 규제 정책 강화 같은 소식은 시장 심리를 얼어붙게 만들고 숏 포지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해킹이나 규제 관련 뉴스는 순간 낙폭이 크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럴수록 흥분해서 따라가기보다 반등이 약한지 확인하고 진입하면 단타 승률이 훨씬 안정됩니다. 이제 보조 지표로 기준을 더 단단하게 잡아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RSI, 맥디, 볼린저 밴드를 많이 씁니다. 이걸 알면 감으로 들어가는 일이 줄어듭니다. RSI는 과매수, 과매도를 보는 도구입니다. 70 이상이면 과매수로 해석해 숏을 고민할 수 있고 30 이하이면 과매도로 해석해 롱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RSI가 70이라고 바로 떨어지는 건 아니고 30이라고 바로 오르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건 그 지표가 꺾이면서 가격도 같이 꺾이냐 또는 지표가 반등하며 가격이 버티냐입니다. 맥디는 추세 전환의 느낌을 보여줄 때가 많습니다. 선이 교차하고 히스토그램이 줄어드는지 늘어나는지 보면 힘의 방향을 짐작할 수 있어요. 단타에서는 그 힘의 변화를 빨리 읽는 게 중요합니다. 볼린저 밴드는 변동성의 울타리처럼 생각하시면 됩니다. 밴드가 좁아지면 숨을 고르는 구간일 수 있고 갑자기 벌어지면 시장이 크게 흔들리는 구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밴드 상단을 강하게 타고 올라갈 때는 롱이 힘을 받는다고 보고 밴드 하단을 계속 두드릴 때는 숏이 우세하다고 봅니다. 물론 항상 거래량과 추세선이 함께 확인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한 가지입니다. 롱이든 숏이든 한 근거로만 들어가지 마세요. 추세, 이동평균선, 거래량, 뉴스, 보조지표 중 최소 두세 개가 같은 방향을 가리킬 때가 승부하기 좋은 자리입니다. 그리고 단타는 자주 이기는 게임이 아니라 크게 지지 않는 게임입니다. 한 번의 실수로 계좌가 흔들리면 다음 판단이 망가집니다. 그래서 손이 아니라 규칙이 먼저 움직이게 만들어야 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롱은 상승 추세와 긍정 신호, 그리고 좋은 뉴스까지 확인했을 때 유리하고, 숏은 하락 추세와 부정 신호, 그리고 악재가 겹칠 때 더 합리적입니다. 출발점으로 비트겟 차단 흐름은 이미 시작됐고 플레이스토어 다운로드와 업데이트 차단이 먼저 나왔습니다. 다음은 접속 제한이 될 수 있다는 점, 절대 가볍게 보시면 안 됩니다. 지금은 되는 것 같아도 내일은 막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겟에 묶어두지 말고 개인 지갑 출금이나 다른 거래소로 이전을 서둘러 주세요. 신규분들은 설치 자체가 막혀 더 어렵다는 것도
고정 댓글에는 한국인들이 많이 이동하는 거래소 5곳 비교와 원화 입금, 한글 지원, 수수료 조건, 그리고 $100 이벤트 여부까지 정리해 두었습니다. 오늘 영상 보셨다면 고정 댓글부터 마지막으로 고정 댓글에는 정말 유용한 단타 꿀팁도 함께 넣어두었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앞으로도 더 쉽게, 더 실전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